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건강 365 순서죠. 여러분은 잠을 편안하게 그리고 깊이 잘 주무십니까? 제일 좋은 잠은 예로부터 보약이라고 할 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잘 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건강에. 오늘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해서 수면 장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뭔지 자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을 연결하죠.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는 참 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루 이틀 어떻게 버틸 수는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잠. 네,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의 의학입니다. 네. 예,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다는 말이고요. 네. 이 사람의 일생은 생로병사의 주기를 거치는데요. 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습니다. 네. 일생의 주기를 하루로 바꾸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주기가 되는데요. 네. 하루 종일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낮과 밤, 각성과 수면의 주기에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만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럼 하루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괜찮은가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네. 예, 좀 더 자야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예, 하루 4시간만 자도 거뜬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 편차는 좀 있는 편입니다. 이 개인의 체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게 이제 평균치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고도 괜찮을 수 있고. 네. 우리가 잠을 잘 자면은 건강에 좋다. 실제 느끼죠. 네. 어제 푹 잤더니 컨디션이 좋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숙면을 취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앞에서 이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네. 잔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은 낮 시간에 사용할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네. 또 낮 동안의 활동으로 고장나고 소모된 몸을 수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잠을 푹 자지 못해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인이 뭡니까? 네, 이 사람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요. 네. 낮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이 작동을 하고 근육 활동이 네. 활발해집니다. 대신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네. 휴식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네. 그런데 현대사회가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 부추겨지다 보니까 몸이 이러한 자율신경 균형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지배하던 교감신경이 과흥분하게 되고 각성 효과로 인해서 뇌가 수면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예민한데 혹시 잠과 관련해서 남녀가 어떤 쪽의 수면 장애가 좀 많은지? 아무래도 이 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수면 장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단순 무식하고 거짓말 잘하고 새치기 잘하는 사람들은 수면 장애가 네. 적고요. 감정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네. 수면 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감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뇌신경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직업과 사회적인 영향도 들 수가 있는데요. 노동을 많이 하는 남성이 잠을 더 잘 자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성이 더 쉽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수면 장애를 겪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수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수면장애가 딱 하면 한 가지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수면장애를 주로 열증, 기울로 진단합니다. 예, 심장이나 그렇죠. 간장의 화기로 인해서 네. 기의 흐름이 막혀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으로 보고요. 주로 네. 화병이나 뭐 감기 울결, 감기 울체로 진단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심장이나 간장에 기질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교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종류별로 수면장애가 각각 어떤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잠이 안 온다. 네, 수면장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잠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낮 시간 동안 활동에까지 영향 방해를 주는 기면증이 있고요. 예. 또 잠을 자는 도중에 갑자기 숨을 멈추게 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예. 예, 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수면 장애도 있고 네. 아예 잠을 못 자는 불면증도 있습니다. 음. 또 특징적으로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해지고 다리가 저절로 경련을 일으키거나 떨리거나 저려서 잠을 청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잘 때 누구나 꿈을 꾸는 겁니까? 아니면 안 꾸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가끔 나는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꿈을 꾸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요. 기억을 못하는. 깊이 자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게 되고요. 얕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꿈을 꾸면은 뭐 편안하고 그저 뭐 좋은 꿈도 있어서 방해를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아주 힘든 꿈, 가위 눌리거나 악몽 그런 걸 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면에 장애가 상당히 많지요. 네,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 눌림은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뭐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원인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증상이 더욱 잘 나타납니다. 예.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 본인은 정말 이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전 주변에 잠 잘 못 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잠을 잘 못 자면은 인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의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네. 어린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잘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도 수면 장애가 있습니까? 네, 요즘은 어린이들의 수면 장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수면 장애는 크게 우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네네. 첫째는 성장의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고 둘째는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인격 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요즘에 아이들이 밤늦게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 본다든지 심야에 잘 안 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참 많거든요. 네네. 그건 건강에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과 같은 효과를 항상 몸에 줍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다가 자는 사람은 있는데요.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만큼 전자파가 각성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때는 자야 된다. 네. 그런 의미군요. 수면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 다른 병이 어떤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은 노폐물의 축적이 가속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피부 질환이나 감염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도 증가할 수 있고 우울증, 공황 장애 같은 신경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장애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침 치료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요즘 많습니다. 이 침이 우리 몸의 기와 혈을 조절해 주기 때문이고요. 네. 또 침 치료와 함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천연약제의 투여를 병행하면 이 수면장애 치료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연약제, 약제는 어떤 거를 얘기하십니까?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제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산조인인데요. 멧돼추씨이고요. 네. 살짝 볶아서 복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고요. 예. 산조인은 수면 조절 외에도 진정작용이나 진통작용,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효과가 있고요. 또 산조인 외에 합환피나 대추, 결명자, 뽕잎 등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조인 그런 거는 장복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장복을 해도 큰 해가 없는 약제입니다. 혹시 일상의 음식에서 이런 걸 먹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도 있는지요?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미노산 그건 중에 사실입니까? 예, 트립토판이 있어서 네네.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서양 사람들 밤에 잠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자라,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네.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네. 꿀을 한두 스푼 먹어주면 생으로 당이 갑자기 오를 때 신경이 빨리 그 각성해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괜찮습니까? 당뇨병 환자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끝으로 잠을 잘 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평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네.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는 만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뇌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력을 길러주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명상이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상상으로 동네 지도 그리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거리 풍경, 가게 이름 등 풍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머릿속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네. 또 낮 동안 햇볕을 많이 쬐는 것도 좋고요. 낮 동안 햇볕을 많이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몸을 조금 더 피곤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잠이 잘 옵니다. 행복하면 잠이 잘 온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365